역사를 바로잡지 않고 역사를 모르면 이게 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이런 신념. 사실은 그 해방 공간에서 볼 때 50 총선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는데 사실 그해 9월 달에 뭐 북한이 뭐 건국했노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북한에 사실상 정부가 들어선 거는 예. 훨씬 그 전이잖아요. 46년 뭐 이렇게 46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왜 북한이 먼저 단선을 했느냐 하면은 46년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김일성이가 뭘 했는데 그 2월 8일 날 그렇게 해놓고 3월 5일 날은 토지개혁 법령을 공포해가지고 토지개혁하고 3월 한 달 동안에 아니 개인이 가지고 있던 집과 땅을 다 내놓으라 무상으로 몰수한다. 이것은 일반 단체나 무슨 제한군인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가 공권력이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무상 몰수가 할 수 없습니다. 또 46년도에 벌써 가을 되면은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정식하고 스칼라피노 교수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46년이 2월 8일자 북조선 네? 국가가 선 거죠. 예, 그 임시 단독 정부가 들었었다. 이리 보는 거고. 네. 그 1년 후에 47년 2월 20일에 회의 소집해서 22일 날 그 북조선 인민회의 그러니까 임시라는 걸 떼두고 네. 그 입법기관인 북조선 인민회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으로서 북조선 인민위원회 요것을 맺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북한이 단독정부다. 네. 그런데 뭐 역사학자들은 그런 거를 외면하고 남한이 먼저 단독 선거를 그 뭐 이승만에게 뭐 말하자면 분단의 뭐 원흉이라죠. 원흉이라고 그러니까 하지를 않나. 뭐 그게 안 된 게 그 스탈린은 45년 9월 20일 날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하도록 극비 지령을 내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헌법 제정하는 것만 봐도 북한에서는 47년 11월 18일 날 임시헌법 기초위원회를 만들어서 12월 20일 날 헌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48년 4월 24일 날 스탈린한테 가서 최종 승인을 받고 4월 29일 날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 비밀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스탈린이 노련한 게 뭐냐면 남한보다 우리가 늦게 이 단독 정권을처럼 해야 그 정통성 우위가 있다 해가지고 스티코프 보고 레베데프한테 뭐라고 지시했냐면 신헌법에 의한 그 선거는 일단 보류하고 여기에 선거를 하려면 남한보다 늦게 하라. 이것이 언제 지령이 나왔냐면 48년 1월 14일자 그 스티코프 일기에도 나오고 레베데프 비망록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 스탈린하고 김일성이가 노회하게 우리는 남한이 단독 정부를 하니까 우리가 했다 해서 그 9월 9일 날로 헌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런 걸 몰라요. 모를까요? 알면서 뭐 적당히 뭐 모르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제 적당히 숨기고 있는 거겠죠.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말하자면 여순 반란이 14연대가 제주도 출동 명령을 받고 거기에 불응해서 일으킨 말하자면 반란 사건이잖아요.
근데 제주도와의 내통 관계 이런 거는 현지에서는 뭐 느끼셨던 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제가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14연대에서 그 하사관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네.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 있는 군경과 합류해 가지고 이 사태를 빨리 평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말은 동족이 동족을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이 10월 19일이거든요. 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덕부가 이거 이 여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면 뭐 일이 되겠다 해서 그 여순 사건 일주일 후엔 10월 24일 날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 용기를 얻었군요. 예, 아주 고무돼 가지고. 네. 우리도 여기서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선전포고를 해서 종전에는 소대 규모로 야간에만 이렇게 습격을 했다가 그 선전포고 한 이후에는 중대 단위로 이제 전쟁이 대낮에도 네. 대낮에도 군부대 그전에는 경찰 지서나 말을 습격했는데 군부대도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이덕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덕구는 그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문창송 씨가 작전 지휘를 해가지고 숨어 있는 것을 서북청년단 경찰관으로 네. 구성된 거기가 가서 저격했죠. 네, 네. 저격해가지고 사살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만은 관덕정에 그 시체를 전시했다고 합니다. 예, 그 뭐 일본군 공군 복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일제 시대 때. 예, 아니 그 시체 그 뭐 할 때, 네. 시체 관덕정에 전시할 때 그 입은 복장은 일본군 공군 복장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일본 군들 버리고 간 걸 어디 주워서 입었는지 모르죠. 일제 때 일본군은 제주도에 많이 있었죠. 그렇죠. 6만 정도. 네, 엄청나게 있었군요. 그래서 아주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제주도를 본토방의 중요한 기지로 봤으니까. 아마 그 계속 일이 됐으면 4.32 진압이 그 일본이 그 항복하지 않아서 끝까지 저항했다면은 아마 사이판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 제주도민이 옥죄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 이 4.3 문제를 어떻게 해가실 겁니까? 지금 뭐 김쌤 같은 분들은 이제 연세도 많이 들어가시고 그런데 4.3을 아는 분, 체험한 분, 이분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또 일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제 다 그렇게 흑백 가리지 않고 보상도 많이 받고 또 돈 받은 사람들 측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건 돈 못 받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세가 기울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로당을 제압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묘하게 패자의 기록으로 돼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냐 해서 기록으로만큼은 상세히 남겨둬야 되지 않냐 해서 출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돈도 있어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료 획득이라든지 접근이 안 되고 저쪽은 아주 잘 되는데 그러나
있는 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면 아마 그때 우리가 승리를 네. 선언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김쌤 말고 제주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연구유족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지금 회장이 이동해 씨인데 네. 이분 할아버지가 제주도 1호 목사였습니다. 네. 네, 저 평양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예. 네. 그분이 고산에 있다가 저 모슬포로 가서 전도하려고 가다가 공비에게 붙잡혀가지고 생매장을 당했거든요. 허허 참. 그래, 그분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여기서 모금해가지고 상해 독립자금도 보내고 한 사람인데, 네. 예, 자기네한테 협조를 안 한다고 생매장을 했단 말이죠. 네. 이동해 씨를 중심으로 하고, 해서, 연구유족회가 있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달라고 도청에 신고를 했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걸 2번이나 빠꾸르시 안 해줘. 네. 왜 안 해주느냐? 지금 화해상생 하는데, 너네들 우리가 8권이나 냈거든요, 책을. 네네. 내가 보니까 화해상생 어긋나다 말이야. 뭘 하면 소송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사회단체 등록도 못 받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또 하나는 신부범 전 네, 지사, 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신지사 예. 네. 작년에 돌아갔습니다. 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네.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쭉 해서 도민 보고서라는 건 책도 만들고, 네. 네. 활동을 좀 하다가 지사님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이것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뚜렷하게 무슨 행사 같은 건 없고, 네. 박진영 대령 암살당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추모 모임 같은. 추모 모임 같은 것도 가끔 이제 네. 6월 18일 날 되면은 네. 거기에 가서 분향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인가요? 박진영 대령 예. 책이 나왔잖아요. 예. 그 책은 제게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것도 박진영 대령이 1948년 5월 6일 날, 네. 그러니까 50선거 4일 전에 부임했거든요. 네. 그런데 50선거 하는 날 5.1균이라든지 김날삼이 또 김양근이라고 조직책 거기 하고, 여기서는 이울락이라고, 네. 이울락이 친동생이가 사촌동생이 모르, 정보관하고, 그 다음에 부관. 네. 이렇게 이쪽은 3명, 이쪽은 김나참하고 김양근이 여기가 회담을 해서 정보 교환하고 무기 공급하고 탈출병 추진하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 자료 제공하고, 특히 반동 거두인 박진영을 암살하기로 모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좌파에서는 박진경이가 제주도 30만 원을 다 죽여도 좋다 했다고 하면서 박진경이를 아주 푸대접하고, KBS에서도 아주 왜곡해서 방송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부임해서 4일 만에 암살 모의를 해가지고 42일 만에 부임 40일 만에 암살 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박진경은 부연대와 11연대를 합쳐가지고 그 11연대로 이제 개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토벌을 한 기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3은 말한다에 보면 박진경 대령이 토벌해서 그 한 순간은 25명 뿐이다. 네. 이렇게 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근거는 25명밖에 안 한 건데 이 제주도면 30만 학살할 원흉이가 이걸 암살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걸 뭐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요 수색 경기도 수색 거기서 총살 당했는데 문상길이가 거기 이제 매년 올라와 가지고 그 술 과일 올리고 추모제를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문상길이를 영웅으로 네. 제주도에 인문철 신무라고 있는데 한번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문상길이는 안중근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어허, 참.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정상으로 된 나라인가. 지금 4.3 특별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것도 바꿔야 되고, 네. 지금 4.3을 나와 같이 폭동이나 반란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4.3을 편매한다 해가지고 이 처벌을 하기로. 5년 이하의 징역.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 과학유처럼. 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토론회에 가서 얘기했죠. 김대중 대통령도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 다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누명을 네. 벗겨줘야 된다. 네. 이렇게 미국 CNN하고 1998년 11월 23일 날 전 세계에다가 천명을 했는데 왜 김영중이가 4.3은 폭동이다 하면 벌떼같이 덤벼드느냐?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좌파에서 이 4.3을 민중항쟁 네. 또는 인민봉기로 하려고 한다면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을 남노당이 명예의장으로 추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노당 산하 민주주의 민족전선 제주도 민전 창립 때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이 명예의장으로 추대했지만은 두 번째 이장이라는 거는 뭡니까? 명예의장, 민전의 명예의장으로 명예의장으로. 예. 참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스탈린 대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이걸 외치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 말이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외치고 적기가를 부르고 네. 지하선거를 실시하고 네. 인목이 개항투쟁을 하고 네. 이렇게 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틀림없이 있었던 확실한 사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놓고 민중항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스탈린하고 김일성하고 박헌영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하고, 스탈린 대원수 안수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그다음 적기가를 부르고 지하선거를 실시하고, 그 지하선거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 수립에 위해서죠. 허거죠. 네. 이제 우리는 단선만 했지만 자기네는 남북한 전체적으로 선거를 했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지하선거 했지. 그다음에 북한에서 9월 9일 된 이후에는 인공기 계약 투쟁을 하라고 해서 제주읍 사무소 저기 저 삼성열 서쪽에 그때 큰 저 높은 송신탑 전주가 있었는데 그 꼭대기도 하고 한라산 꼭대기에도 인공기를 납을꼈단 말이야. 네. 제주읍 사무소에도.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한 연후에 뭐 민주항리든 인민봉기든 그런 주장을 하라. 나는 그런. 국힘당과는 얘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아, 나 그 사람 뭐 얘기할. 왜 그러냐면 내가 막 일부긴 하겠지만 4.3 TV 토론 같은 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국회의원 나오면. 네. 그래서 내가 그 자료도 좀 이제 찍어가지고 복사해서 갖다 주고 했는데, 이 4.3은 민주당이나 국진당이나 그 사람들이 그 표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죠. 뭐 거기에서 이거 아니다, 폭동이다, 반란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겁나서 그런지. 그저 미국의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네. 목사이고 목사, 박사인데 네. 그 사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네, 사회 그것도 네. 한번 읽어보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니까 용기 없이 네. 옳은 말을 할 수 있던 시대는 없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바른 말 하다가 가겠다. 네. 알아주든 말든. 어떻든 그러나 뭐 또 뒤를 또 이어서 계속 운동을 해 주실 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후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이 사람은 되겠다 해가지고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제가 쓴 제주 4.3 사건 문과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게 4판이 나왔습니다. 네. 주필님께 드리건 2판인가 3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너가 이걸 한번 쭉 읽고 와라 해서 우리 집에서 점심 사 먹이면서 문답한 거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때 하고 이렇게 건너뛰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해서 여기는 PPT도 아주 잘하고 네. 아주 굉장히 유능하고 해서 사상도 확고 그래서 했는데 가정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 뭐 4.3도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잘 안 되고. 지금 제주도에 가면 사상 기념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뭐 거의 가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웃기지도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몇 년 전에 비전향 장기수 좌익수함들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전향 안 한. 네, 전향 안 한. 네. 김영삼 정부 때는 많이 제 이북으로 또 보내기도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그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는데 그 어디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있는 말이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4.3 평화공원을 보고 이 사람들 잘해놓았네 감탄할 정도니까 그 내용이 뭐 어느 정도
좌편향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위대한 나라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네. 뭐 경제적인 역량으로 보든지 요즘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은 민주화로 보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맙고 뭐래서 해야지. 이게 지금 이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해방 직후부터 6.25 전날까지 통계해서 구경이 죽은 사람이 8,823명입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이 공짜로 뭐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걸 해서 우리 선열들, 우리 건국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니까 저는 울라통이 터져요. 완전히. 네. 왜 그런 심리가 생길까요?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까? 역사 공부를 잘 보시겠어. 전교조라든지. 예.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똑바로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예. 나도 가까운 요번에 대화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니 해도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다. 네, 그렇죠. 그 다음 박정희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뭐 라면 새끼도 못 먹을 거다. 이것만큼 분명하다. 독재했잖아요. 야, 독재도 했지. 그러나 독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독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독재라는 이걸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일을 이승만이가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하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또 너 여자지. 너 지금 여성 참정권은 우리는 48년 네. 그 헌법에서 네, 대단했죠. 대단해. 지금 우리보다 스위스 같은 나라도 71년 동안 되고 미국도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긴 했지만은 그 여성 참정권 인정한 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거 이제 독재하다고. 그러니까 이 전교조가 이런 것을 아주 비석 새기듯이 아이들에게 새겨 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하도 답답해서 이제 너네들 잘 내봐라 말이야. 나라 망해가지고 한번 김정은이 치아에서 한번 살아보고 너네 좀 밥 없어가지고 말이야. 한 3일 굶어도 보고 이래야 정신 차리지 말이야. 난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러니까 너네 잘 해가지고 잘 내봐. 그렇게 한다 나. 왜 우리가 소설 같은데 보면 뭐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멀쩡하게 자라난 멀쩡한 집에 부잣집에 손주가 말하자면 삐뚤어지는 이런 애들도 간혹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는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공산당 갔으면 다 그거 뺏길 건데 그렇게 자기 거 하면서 잘 살면서도 이걸 좋지 않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이 자식들이 그것도 대학 나온 놈들이 더 그래요. 네, 여러분 이 4.3 얘기를 오늘 김영중 선생님 모시고 제주도에서 쭉 그 아픔을 느끼고 또 제주도의 여러 가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탈순의 제주경찰서 서장님하고 서귀포경찰서 서장님도 하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책들을 내신
사실은 4.3 얘기를 쭉 하십니다만 우리나라 건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해서 아마 가장 깊은 고뇌를 느끼면서 역사 공부를 하신 선생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시고 긴 얘기를 벌써 1시간 반 40분이 지났습니다. 오래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4.3을 바로 알자 이 책입니다. 팜플리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66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교보문고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교보문고에 나와 있고 또 여러분 아니 무슨 이 책을 어떻게 책을 좀 단체로 사서 뿌린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에서 이것을 전민정 대표가 있는 예. 네. 거기 교보문고에도 내고 이 서울이라든지 육지부에 배포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일임이. 네. 지금 단체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요 발간하면서 저도 좀 출판비 얼마 내놓고 또 요 시민연대에서도 얼마 내놓고 그래가지고 자기 돈 다 내는 거죠. 지금. 그럼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로 연락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약간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서 아마 알고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교보문고에 하면 책은 구입할 수 있어요. 책은 교보문고에 있고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사실 지금 이 제주 4.3 특별법이라는 게 열어보면 제주 4.3 사건이라 하면 모든 법은 제일 앞에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가 나오는데 그 정의에 말하자면 제주도 남로당의 무장폭동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 사건을 진압하는 가운데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피해를 당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당한 거, 무고한 양민들이 피해를 당한 사건처럼 이 제주 4.3 특별법이 그렇게 뒤집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라 함은에서 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정의 부분이 지금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참으로 딱하고 궁색하게 만들어져 있죠. 사실 그것부터 좀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글쎄요. 4.3 사건이 나는 그때와 같은 분위기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분위기가 아까 김쌤 말씀은 오히려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고 써왔던 분들이 소수파로 몰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실을 좀 깊이 인식을 하고 특히나 제주도는 말하자면 좀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4.3을 바로 알자. 여러 가지 두꺼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책은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깊은 애정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까지 오셨는데 건강전단은 잘 하신 거죠? 네. 네. 제주도는 어떻게 내려가십니까? 비행기 타고 가죠. 여기 자녀들이 여기 다 저는 일남 삼녀를 두고 있는데 다 여기 있습니다. 네, 서울에 있고. 제주도는 혼자 계십니까? 예, 집사람하고. 네, 사모님하고. 네. 네, 노년에 큰 주제를 끌어안고 계셔서 아마 참 마음은 늘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드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바로 잡힐 겁니다. 예.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